네, 아마 점심시간 갔다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구글 콜앱 노트를 보시면 아마 연결이 끊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콜앱하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가상 머신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PC 한 대를 임대를 받은 거죠. 가상의 PC 한 대를 임대를 받아서 그 PC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가상 PC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쓸 그 가상 PC가 모자라게 되겠죠. 아무리 구글이 세계적인 그룹이 기업이고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한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결을 끊어버려요. 근데 끊었다고 해서 뭐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연결을 하시면 돼요.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할당 중, 연결 중, 초기화 중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가상의 PC를 할당을 받고 그 가상의 PC를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코드는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성했었던 코드들을 다시 한번 쭉 실행을 해보고 싶으시면 전체를 다 실행할 수도 있어요. 셀에 있는 모든 코드를 전체를 다 실행을 하시려면 런타임 메뉴에 있는 모두 실행, 컨트롤 F9 이걸 하시게 되면 다시 실행을 하죠. 첫 번째 셀이 실행이 됐고요. 두 번째 셀 실행이 됐고요. 세 번째 셀도 실행이 됐고 네 번째 셀에서는 지금 멈춰 있죠. 왜 멈춰 있냐면 인풋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밑에 있는 셀들이 다시 쭉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연결을 해서 모든 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면 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는 오전에 파이썬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들, 정수와 실수와 문자열 타입들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그런 산술연산자들을 정리를 해드렸고 문자열에서는 더하기와 곱하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했었고요.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와 같은 것들도 있죠. 자바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스트 셀을 하나 중간에 넣을게요. 이렇게 텍스트 셀을 하나 넣고요. 섹션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와 같이 대소를 비교하는 거를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요, 자바랑 완전히 똑같아요. 같다, 연산자 등호 2개 쓰면 되는 거고요.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다 아시겠죠? 네. 의미는 따로 작성을 안 해드려도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true가 되는 거고요. 같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같다, 다르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비교를 해서 비교의 결과가 맞으면 true, 비교의 결과가 틀리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and, or, not을 얘기를 하죠. and, or, not. 자바에서는 and, or, 그리고 not 이렇게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자바예요. 이건 자바고요. 파이썬에서는 논리 연산자를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대로 키워드를 그냥 사용을 해요. 논리 연산자에서는 자바와 같은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and, or,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냥 바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자바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다른 점입니다. 여기만. 뭐 사용 방법 같은 거는 우리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if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뭐 if문에서 하고요. 이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x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50보다 큰가요? 여기를 괄호로 묶을게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고 and x가 15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실행해 볼까요? true라고 나오죠. 앞에 t가 대문자입니다. 이것도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는 키워드가 true, false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자바는 true, false예요. 대문자가 아니라 전부 다 소문자죠. 전부 다 소문자고 이거는 자바. 자바에서 파이썬에서는 true, false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대문자예요. 파이썬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 true하고 대문자 true는 달라요. 근데 보시면 대문자 이게 파이썬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그 키워드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술 평가, 산술식, 연산식이죠. 연산식인데 이 연산식은 비교 문장, 그리고 and로 연결이 되어 있죠. 순서는 왼쪽을 먼저 계산을 하겠죠. 왼쪽이 뭐예요? x가 50보다 큰가? 맞죠? 그럼 여기가 true. 그러면은 어디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오른쪽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x가 150보다 작으냐? 이것도 true.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and가 되는 거죠. and, true and true니까 결과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게 식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파이썬 노트북은요. 파이썬 노트북은 여기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쓰지 않더라도 그 평가식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언제만? 그게 가장 마지막 문장이냐. 가장 마지막 문장이냐. 뭐 다른 것들 뭐 작다나 크거나 같다나 이런 거 안 해보셔도 되겠죠. 안 해보셔도 되겠죠. and, or, not, or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and라고 하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인 거고요.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결과는 false가 되는 게 and. or는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true가 되면 전체의 결과가 true. 양쪽 모두 false인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게 or. not은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그 결과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not이죠. 네. 그래서 and, or, not 이렇게 있고요. 자바에는 없는 파이썬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어떤 문법이 있냐면 이런 문법입니다. 결과가 true.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바에서 이게 가능했었나요? 안 됐었어요. 네. 자바에서는 이런 문법 없어요. 자바에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썼어야 됐었어요. 왼쪽에 비교식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비교식이 하나 있고 중간에 and라고 하는 연산자 and 2개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그렇게만 써야 됐고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는 방식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쓰는 거를 허용을 합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보시던 그런 수식과 비슷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은 결과냐 하면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코드와 같은 거예요. x는 50보다 크고 x는 150보다 작다. 이거와 같은 코드인 거예요. and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코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산술 연산자 있었고 비교 연산자 있었고 논리 연산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if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파이썬에서 조건문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부분의 문법이 자바랑 많이 비슷할 거예요. 많이 비슷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자바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갈게요.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가지고요.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새로운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구글 콜앱 노트북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자, 노트북을 만드셨으면 제목부터는 어떻게 하죠? 저희 세 번째입니다. 파이썬 3번 컨디셔널이라고 할게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건문. 자, 미리 연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바꿔주셨으면 여기 연결을 클릭을 해주세요. 할당하고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어떤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107기가 중에서 43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써 사용하고 있을까요? 개발 환경 설치되어 있으니까. 파이썬,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케라스,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요만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 요만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목 넣을까요? 조건문.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 실행할 문장,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실행하는 문장 이렇게 따로따로 코드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다가 텍스트 셀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게요. 네. 텍스트 셀 밑에 또 텍스트 셀을 만들게요. 이번에는 서브 섹션으로 만들고요. 만들고 else가 없는 조건문. 그 다음에 여기 마크다운 우리 사용을 좀 해볼게요. 마크다운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꺽쇠 표시가 있을 거예요. 코드로 형식 지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코드로 형식 지정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백팁 3개가 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팁 3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그대로 출력이 돼요. 원래 마크다운에서 샵의 역할은 섹션 제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큰 제목이나 소제목을 만들어주는 게 이 샵의 역할이었는데 백팁 3개와 3개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죠. 거기다가 폰트 모양도 조금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작성한 그대로 보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if 조건식 탭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니까 그냥 작성한 그대로 보이죠. 작성한 그대로 보여요. 자, 이게 그 파이썬에서 조건식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조건문, else가 없는 조건문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동작하는 방식은요.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여기 조건식이 있어요. if문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검사를 해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바랑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뭔가 다른 문장이 있으면은요.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1번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건너뛰고 내려와서 2번에 있는 내용들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문법 실행하는 방식은 자바랑 똑같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건식 다음에 반드시 콜론을 써주세요. 자바에서는 이 블록을 중괄호로 묶었잖아요. 파이썬은 블록을 중괄호로 묶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블록을 중괄호로 묶지 않고요. 대신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이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파이썬은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되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별표는 리스트 만드는 마크다운이에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마크다운이고요. if 조건식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콜론을 안 써주면 안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 블록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들. if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파이썬은 인덴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법에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동작하는 방식은 자바랑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콜론을 사용한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콜론이 나오게 되면 블록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뭐 if나 for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실행하게 될 블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블록을 시작할 때 콜론. 그럼 콜론 아래쪽에서는 반드시 들여쓰기. 자바는 들여쓰기가 필수는 아니었죠.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문장이 실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하나 저장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할까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했죠? 뭐 프린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n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됐는지는 출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실행은 됐죠. 실행은 됐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가 0보다 큰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없죠. 변수는 n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콜앱 파이썬 노트북 같은 경우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문 하나 넣어볼까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넣을게요. 자, n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엔터를 했어요. 여전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전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도 프린트문을 하나 넣어볼게요. 프린트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if 블록 내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들여쓰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백키를 한번 해보세요. 백키를 하시면 이렇게 한 줄, 저기 들여쓰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if 블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Shift 엔터. 자,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자, 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n은 100보다 크죠?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콜앱 노트북을 잘 보시면은요. 블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블럭 안쪽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행되는 문장을 보시면 이거 포매티드 스트링이죠. 여기에 뭘 출력할까요? 변수 n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변수 100은 양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아직 블록의 내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실행이 돼요. if 블록 내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if문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조건이 true이든 false이든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지금 이 코드는 이런 코드인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죠. n이 0보다 큰지 검사를 해서 n이 0보다 크면 1번 문장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2번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1번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줄만 실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셀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첫 번째 셀에서 n의 값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셀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만 실행이 됐어요? 이번에는 어디만 실행이 됐냐면 1번은 실행이 안 되고요. 1번은 실행이 안 되고 여기 if 블록 바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행이 됐죠.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파이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들여쓰기 해버리는 경우. 자, 여기 들여쓰기 해버리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실행해 보세요. 출력되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죠? 파이썬 노트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블록 내부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블록 안쪽인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느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코드가 실행되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들여쓰기로 블록 내부냐 바깥쪽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은 이번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썬이. 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으나 우리가 생각대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요, 되게 깔끔해 보여요. 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 따라서 들여쓰기 엉망으로 해놓는 개발자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중괄호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중괄호를 써도 들여쓰기 막 엉망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거 자체가 아예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할 때도 들여쓰기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볼까요? 자, 이렇게 밑쪽에서 들여쓰기를 두 번을 해버렸어요. 들여쓰기를 몇 번 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은데 같은 블록에서는 들여쓰기가 똑같은 크기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if의 들여쓰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도 if 안쪽에 블록이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야 돼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블록이 탭 두 칸으로 들어갔으면 전부 다 탭 두 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삐뚤빼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들여쓰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같은 블록 내부에서는 똑같은 크기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삐뚤빼뚤 만들어지는 코드는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밑에가 다 에러가 나거든요. 다 에러가.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보게 되면 아예 문법적으로 인덴테이션을 강제를 하기 때문에 되게 코드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점,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빈칸 만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빈칸이 있는 거는 허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건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if의 블록, 여기는 if의 다른 블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대부분의 그 파이썬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블록이 끝날 때 보통 이렇게 빈줄 한 칸 넣어가지고요. 아, 여기까지랑 여기는 다른 블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자, if가 없는 else가 없는 조건문 만드시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컬론과 들여쓰기.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볼드체로 바꿔볼까요? B. 중간에 이렇게 별표 두 개를 연속해서 쓰고 그 사이에다가 뭔가를 써주시면은요. 거기만 굵은 글자로 바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들여쓰기라고 하는 단어 왼쪽 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별표 두 개씩 들어가고요. 별표 두 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마크다운의 기본 문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else가 있는 조건문. else가 있는 조건문. 팩트 3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if 조건식을 쓰는 거죠. 조건식을 쓴 다음에는 콜론을 썼으면 들여쓰기.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고 여기서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에 else 다음에도 콜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조건식 다음에도 콜론을 써주고요. else 다음에도 콜론을 써요. 콜론의 의미는 전부 다 블록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콜론이 있으면 들여쓰기가 된다. 블록이 시작이 된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else에서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자바랑 거의 비슷하죠. 자바는 여기를 괄호로 묶었고 컬런 대신에 여기 중괄호로 블록을 만들었고 else를 쓴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해서 블록들을 구별을 했었어요. 그죠? 그 중괄호를 쓰는 것 대신에 블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콜론을 써주고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들여쓰기 안쪽에서 문장들을 작성한다. 요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실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실행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n은 위쪽에서 100이라고 저장이 되어 마이너스 100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조건식을 만들어 볼게요. n이 0보다 크냐? 크면 프린트.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n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콜론.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안 돼요? else는 뒷어쓰기가 어디 가 있어야 되니까. if랑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뒷어쓰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뒷어쓰기를 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쓸까요? n는 양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요. 뒷어쓰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프린트문 하나를 넣을게요. 저는 if, else, 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우리가 이걸 플로우 차트로 그려볼까요? if는 조건식은 여기서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00보다 큰지. 여기 죄송합니다. 0이라고 할게요. 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if 안쪽 블럭을 제가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else에 있는 블럭을요. else 쪽에 있는 블럭을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리고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3번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걸까요? 조건을 만족하면 n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몇 번을 실행하는 건가요? 1번만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2번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번이나 2번이 실행이 끝나고 나면 밑으로 내려와서 3번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동작하는 방식은 자바랑 완전히 똑같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을 실행한 다음에 else는 건너뛰고 밑으로 여기 와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if는 건너뛰고 else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의 순서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n에 들어가 있는 값은 얼마인가요? n에 들어가 있니까. 되게 파이썬 노트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쪽에서 우리가 실행된 셀에서 변수가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를 그 변수 위에다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마우스를 변수 위에다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 클릭을 하세요. 클릭 이렇게.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n이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은 int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0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실행된 내용들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이썬도 자바랑 비슷하게 뭐 스택, 힙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조건 만족 못하겠죠? 마이너스 100은 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는 건너뛰고 else로 갈 거예요. 여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실행할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마이너스 100은 양수가 아닙니다. if else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을 실행을 해주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셀 안에다가 다 작성을 해버리셔도 돼요. 여러 개의 문장을 입력받고 if문 쓰고 출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에러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뭐 정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에러 처리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정수가 제대로 입력됐다고 치고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그 비교를 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전에 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받느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5분까지 시간 안 들여도 되겠죠. 한 1, 2분 정도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하실 때 그냥 변수 이름만 만드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만드시고 거기다 바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되고 우리는 인트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로 강제 형 변환, 타입 변환을 하셔야 돼요. 인트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하셔야 되고 하실 때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if. 자,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짝수죠. 자, 여기에 뭔가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뭔가를 쓰시면 되고 패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코드를 나중에 작성하겠다라고 할 때 패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자, 요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들여쓰기가 if 조건식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코드.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그 틀을 잡아주시고요. 틀을 잡은 다음에 안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얘는 짝수죠. 요렇게 해볼까요? 그냥 넘버 이렇게 하고서 그냥 얘가 짝수 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버 영어는 홀수를 영어로 아드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보시면 여기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초록색 삼각형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 실행이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행이 여기서 대기 중이냐면 인풋, 요 인풋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짝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20 이러면 짝수죠. 엔터. 그러면 어디가 실행이 됐나요? 여기가 실행이 됐어요. even 넘버 이렇게 실행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21 홀수죠. 그러면 add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왜 그러냐 하면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 else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int라고 하는 거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시면 인풋으로 입력받은 내용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러가 날 겁니다.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들여쓰기.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이거 에러 납니다.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else 다음에 문장이 없어서 블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문법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요. 들여쓰기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요 정도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